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의 먹방 타임 시작입니다. 오늘 먹방할 음식은요. 우선 고메 바삭바삭 탕수육 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피코크의 삼겹살입니다. 제주식 멜젓이 들어있다고 해서요. 이 두 가지를 먹방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아니 근데 월요일 처음부터 좀 대낮부터 아니 우선 남은 거부터 소주를 마시려니 좀 즐겁습니다. 예, 음주부터 시작해서 한번 편하게.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 아니 이거는 꼬량주잔인데. 그런가요? 네, 이거 한 소주 잔인 거 있어 했는데 50도 이상 되는.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게 간이 기별이 오겠나? 자주 마시시면 되죠. 어차피 그렇게 해도 똑같죠 뭐. 이 청아한 소리. 네, 당당당당한 처음처럼 이 소리네요. 자, 그럼 일단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실장님은? 아유 예, 덕분에 아주 요즘 훌륭한 주말이었습니다. 날씨가 풀려서요. 아주 밖에 걷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법. 그게 확실히 좀.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짱깨들 때문에 이 미세먼지 또 황사 뭐 하여튼 아주 아까 보니까 뉴스에서도 드디어 뭐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저기 양회인데도 지금 베이징에 스모그가 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근데 이 멜젓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제주도 특별한 젓갈 무슨 젓갈 같아요. 젓갈장.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죠. 확실히 뭔가 특이하네요. 아니 이 포장 판매용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구웠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고 육즙이 야. 아까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정식 가격이 10,000원이 넘고 할인해가지고 결국 9,000원 정도 써주는데 근데 이거밖에 안 들었어 했는데 확실히 품질에 되게 치중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마늘도 훌륭하고 푹 찍어서 한번 이게 좀 묘하네요. 그러니까 새우젓 맛도 나고 살짝 그 된장 맛도 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끝맛은 또 약간 달짝지근하고 달짝지근하고 좀 알싸한 맛도 나는 게 거의 고기 찍어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또 훌륭한 또 점심을 또 준비해 주셔서 엄청 감사합니다. 예, 운이 좋았죠 뭐. 고기질도 괜찮고요. 참 이상한 게 내가 뭐 밀키트 전문점이나 홈플러스 뭐 이마트 이런 또 식품관 가가지고 즉석용이 됐건 뭐 밀키트가 됐건 즉석 요리가 됐건 냉동 요리가 됐건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해 먹으면 다 꽝이야. 많이 골라야 그것도 안목이 생기는데 저도 실패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많이 고르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냥 그때 그때 저도 무슨 기사식당 무슨 불백 해가지고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실패할 확률이 좀 있으니까 자꾸 고르면서 봉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에어프라이 요즘 뭐 대세가 에어프라이어 기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있겠지만 나같이 없는 사람도 이거 삼겹살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조리 4분 30초. 4분 30초. 야, 이거 기가 막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레인지만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특히 보통 뒷면에 여러 조리 방법이 써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보통은 앞면에 뭔가 당당하게 써 있는 조리 이게 딱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고메탕수육은 보면 앞면에 에어프라이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뒷면에 전자레인지도 있지만 그 에어프라이어로 할 때 최고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그러니까 요걸 유의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조리기구가 뭔지 앞면에서 이 요리가 강조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런 냉동식품이 됐건 어쨌든 완성된 거를 냉동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 제공 뭐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판매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식품 뭐 연구팀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 조리 연구팀, 뭐 개발팀.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돈 받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달다 달어. 아우 진짜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술안주가 술이 막 엄청 잘 드시네. 그러니까 아나 큰일 났어. 이게 진짜 술안주. 점점 정말 좋은 술안주 이거. 대표님도 만약에 그 같이 했으면 아주 그냥 술 줄술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아유 월요일 백주 대낮부터 취하면 안 돼. 그렇죠. 원래 그래서 제가 음주 토크는 될 수 있으면 금요일 점심 때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좀 저녁 금요일 좀 목요일. 예. 아, 금요일 날은 예. 약속이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해피한 토요일을 아 그렇죠. 저는 숙취 해소로 취해서 날려서. 숙취 해소로 보낼 수는 없잖아. 아 그렇긴 하죠. 음. 근데 금요일까지, 근데 목요일까지 보통 일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금요일 뭐좀 한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또 그 금연이 있네요. 또 한 주일. 그러면 목요일 날 뭐 굳이 점심 뭐 런치 토크가 아니라 예. 한뭐 3시쯤? 네, 3, 4시쯤? 예. 그거 좀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보죠. 그래도 제주산 이게 맛은 좋은데 제주식 멜젓이라고 해서 저 또 고기도 제주 뭐 흑돈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고기는 삼겹살 미국산이었어요. 미국산. 뭐 맛있긴 한데 제주는 멜젓을 이제 미국산이 더 같아요. 아마 제주산 흑돼지였으면 더 비쌌겠죠. 이게. 아니 미국 애들은 주식이 고기면서 네. 야 우리나라한테 수출까지 하네. 아, 뭐 남아도니까요. 얼마나 많이 키운다는 거야. 미국에 땅도 많고 뭐 먹일 게 많으니 우리도 사실 목축에 그리 적합한 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만하면 잘하긴 하네요. 특히 돼지는. 근데 네. 언젠가부터 해마다 조류독감 아니면 구제역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처분 당하는 닭이며 네. 돼지들이 아우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국토가 좁은 데서 입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밀집해서 키우다 보니까 겪는 부작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 생산용 뭐 네, 이렇게 공장용. 딱 페이지에 넣어가지고 그 페이지라 그러는구나. 네. 아주 나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네. 닭 같은 경우에 네. 그 이제 일정한 그 크기의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꽉 차면은 그렇죠. 도축을 하는. 네. 뭐 좀 인간적이죠. 관리가 물론 쉽고 그렇긴 한데 무엇보다 태국 같은 데는 꼭 그렇게 기를 필요가 없는 게 날이 따뜻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 병아리 때부터 닿게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해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물론 뭐 운동량이 적게 해서 살을 더 쉽게 찌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풀어놓고 키워도 상관없는 데는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난방비가 안 드니까 아예 따뜻하게 태국은 겨울에도 얼어 죽을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얼어 죽기 때문에 소비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돕기 위한 겁니다. 먹방 토크인데 한번 편하게 하세요. 제품이라도 아유 뭐 그러니까 이게 더 잠깐, 가렸어 이렇게 이거 넣는데 가르죠. 이 값도 녹음 음질이 근데 그 카메라 이렇게 좀 조정을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참 좋아요. 삼겹살 플러스 이 탕수육 조합이 같은 돼지고기지만 이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발도 좀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발하고 염색 좀 하시죠. 네, 봄이 다가오니까 네. 좀 치장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카메라 이제 비주얼 중시해야죠 이제 제가 찍는데. 근데 뭐 어차피 실장님 목소리가 중요하셔서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목소리만 아유. 좋아. 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우 목소리도 좋으세요. 근데 이거 바꿔야 돼 진짜. 이게 탕수육이 목소리만 좋대. 그건 너무 맞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 너무 극평이고요. 아니야. 원래 사람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예. 눈보다 정확한 거는 예. 입맛이야. 혀. 그렇죠. 혀의 맛은 거짓말을 안 해. 그렇죠. 혀는 거짓말을 안 해.
그 미각을 느끼는 이 아주 그죠, 가장 민감한. 본능적이고 순수한 그렇죠. 예. 뭐. 맛이 거짓말. 말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러게? 말만 안 하면 순수와 네. 정직함과 아유, 뭐 하여튼 결정체야 혀가. 아. 근데 이 예. 새치혀가 말을 새치혀가. 하다 보니까 아유 아유, 그래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혀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시국이 정치인도 말로 먹고 살고. 하도 불안하야. 네. 좀 시국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술이 잘 팔리잖아요. 다 술 한 잔으로 시름을 잊어보세요 해서. 옛날에는 이 퇴근길에 두부 안모 소주 하나 이렇게 딱. 아유 막걸리지 두부에는. 근데 빨리 취하고 싶으니까 옛날에 그 노동하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 결국 소주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가격 대비 빨리 취하는 데는 소주가 최고. 그것도 빨간 딱지. 네. 그러니까 막걸리는 먼저 배가 부르잖아요.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별론데 이거 소주는 배 부르기 전에 취할 수 있으니까. 아 조명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게. 여기다 이제 나중에 좀 코가 막 꺾여 보여. 빛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조명을 이렇게 놓으면 쏘면 되긴 해요.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조명을 안 써. 네. 방송 그드라마나 그러니까 배우들 네. 어쨌거나 조명으로 잡아준다 그래도 네. 기본 뼈대가 물론 잘 있죠. 서 있어야. 야, 근데 요즘은 좀 카메라 인공지능이 잘 돼서 아 그런가. 앱 쓰면 돼요. 뷰티 앱 쓰면 잡아줘야 돼. 요즘은 뭐 진짜 그 페이크 것도 있지만 인공으로 뭘 뭐든 다 만들어요. 지금 AI가 사람도 만들고. 근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AI가 어떤 그 유저가 네. 어떤 그림을 이제 캐릭터 그러니까 인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네. 그거를 일러스트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시연하는 건 못 봤는데 결과물만 봤는데 네. 나 굶어 죽게 생겼어. 다 그렇게 넘사 부리는데 음. 아직은 그게 진짜 그 일자리 뺏으려면 좀 한참 남았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유 뭐 오히려 지금 웹소설 같은데 소설가들이 음. 그런 거 많이 이용해서 만드는데 음. 그게 나와서 뭐 일러스트레이터 일자리가 날아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원래 그거 한 장 한 장 그렇게 그리기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일자리가 날아간 게 아니라 반대로 그냥 그가 없었으면 그림을 안 붙였을 게 그림이 붙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더 나아진 거죠. 크리에이티브. 이런 긍정 시그널. 야 좋아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런 인공지능이 근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으로 그린 거 보면 좀 개성이 좀 몰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인공지능이 그릴 수 없는 개성적인 걸로 좀 더 발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초상화 그리던 사람들이 사진기가 있어서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술이 초상화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사진기 같은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막 피커사 같은 걸로 발전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듯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도 인공지능이 그냥 대충 누구나 그릴 수 있는 학습회가 아니라 진짜 이건 나만 아니면 인공지능은 이런 풍으로 안 그려 하는 미술로 아마 발전하겠죠. 앞으로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소설도 지금은 챗GPT가 소설도 써준대요. 그럼 저는 소설 가지고 굶어 죽겠네요 하는데 챗GPT도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냥 그럴싸하게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개성이 뚜렷한 글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개성이 뚜렷해져야 돼요. 뭐든 크리에이터가. 그러니까 글쓴이가 됐건 그린 이가 됐건 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네. 반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또 표출이 되는.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보암직한 무난한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인공지능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야 이건 진짜 뭐 파격적인데 독특한데 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못 만들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가야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욕먹을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욕먹는 게 아니라 예. 그 작가분들 중에서는 내 동시대 때 뭐 나보다 한참 이제 한참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뭐 15년 이내
그 소설가 분 중에 이회수 선생님이라고. 아,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80년대는 막 너무 기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좀 나중에 욕도 많이 지긴 했죠. 먹으시고 나중에는 뭐 기행.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분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음. 그런 분의 거는 인공지능이 함부로 뭐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분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닌데 예. 그분 책을 영화한 들깨라는 영화를 봤거든. 예.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관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책으로 읽었으면 독자겠지만 영화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작을 또 이렇게 화면에 옮긴 감독의 의도가 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을 거야. 동시상영관에 가가지고 뭐 친구 영화 보면은 뭐 똥똑한으로 해가지고 뭐 똥간으로 해가지고 뭐 몰래 잠입해서 뭐 영화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니까. 그래서 예, 화장실로 예. 근데 이제 동시상영관은 또 그 저기 표 판매원들이 그렇게 또 뭐 옛날에는 기도 서 있었지. 제가 중학교 좀 다닐 때는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훑어보고 동네 형 같은 아저씨 형들이 앞에 이제 앉아 있다 들어가 그래서 보게 됐는데 뭐 그때 정한용이가 주연 그 남자 배우였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정혜리고. 근데 뭐 그 영화에서 뭐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주얼이 이쁘고 그러진 않았어. 근데 느낌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술을 전공을 해서 화장품 회사에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그래픽 디자이너지.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그 또 이쁜 모델들이랑 많이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지금이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리터칭도 되게 편해지고 그랬지만 그때는 또 필름 떠놓고 거기다 또 예, 리터칭 뭐 작업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랄까 순수한 미를 추구하는 그 순수한 그 학생 시절에 자기 모습이 직장 생활하면서 무너져가는 거를 느낀 거야 이 주인공이. 그래서 다 때려치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어떤 폐교. 그때도 이미 폐교가 있었어요. 지금 야 난리야. 지금은 다 폐교인데 그때는 폐교 지금- 어유 폐교도 있어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뭐 강원도 두메산골이나 아니면은 그당 80년 되면은 그 우리 이부제 수업할 텐데 그러니까요. 뭐 사실 아니면 저기 도서 아주 낙후된 낙도 이런데 하여간 어쨌든 주인공이 짱 박힌 거지.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근데 또 그 남자를 연모했던 기자일 거야 정혜리가.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와.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어지는데 남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폐교 근처에 개 한 마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 그거를 발견한 거야 이 주인공. 야 그걸 또 그 영감을 얻었는지 그 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네. 야. 참. 근데 내 기억나는 건 그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그 중학생 때 그 질풍노도 주변인의 시기 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뭐랄까 지금은 뭐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2병은 사춘기가 아니래요. 이미. 그렇죠. 쉽게 걸리죠 지금 중이병이. 나는 이제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온 것 같아. 아직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콧물 찔찔이었지. 근데 그래도 그때 그 감성이 뭐였냐면 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확장성 있게 생각을 그 당시 때는 안 했을 건데 그거지 순수하게. 그러니까 영화상 장면에 보이니까 막 넥타이 매고 뭐 팔토시하고 그림 그리고 막 좋은 환경에서
그러다가 폐교에 가서 막 어. 그 미술 재료를 그 정혜리가 예. 그 폐교까지 이렇게 아, 지원해주고 지원해줘요. 그랬어요. 사다가. 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야 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네, 떠오르는. 계속 얘기하세요. 정혜리가 막 자기가 아끼던 책들 막 이런 거 말고. 팔아가지고 중고 서적 뭐 팔아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국전에 입상가 아마 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엔딩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새드 엔딩은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여지는 남겼지만 예. 해피 엔딩이 아니었을까. 네. 아마 잘 됐네요. 그래도 이회수 씨 그 어. 해피엔딩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니. 그러니까 이회수 작가님이 네. 어떤 엔딩을 했는지 내가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네. 새드 엔딩 느낌의 여운은 안 남겼어. 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면 뭐 소설은 조금 미진한데 저기 감독이 영화로 하면서 해피엔딩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새드 엔딩일 것 같기도 해. 왜요? 그 원작이요? 아니 영화상. 아 왜요? 둘이 뭐 애가 점점 미쳐가거든 남자가 주인공이. 아 그래요? 막 현실과 결탁하지 못한 자기 내면적인 갈등. 아 그런 거. 그리고 거기서 또 순수함을 추구하자니 그 서러움과 배고픔, 그렇죠. 그 고독과 외로움. 그래서 점점 미쳐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 한번 보시고 저기 리뷰 쓰시죠. 스타워즈처럼. 이거 스타워즈도 빨리 리뷰를 써야 되는데 뭐 여기 있을 때 천천히 하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수가. 일단 돈 되는 것부터 쳐내. 네. 옛날 고대 성장기는 확실히 오히려 사회가 풍족하니까 반대로 개인이 그렇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거를 더 거기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 자체는 발전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뭐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끝나고 이제 되고 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만 중요한 거죠. 그때는 모두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으니까 뭐 이거 옳은 건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인 거지? 뭐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했죠. 고등부.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되게 옛날 영화나 옛날 컨텐츠하고 지금 보면 격세지감 느낀다니까요. 옛날하고 우리가 벌써 옛날이라고 해봤자 사실 몇십 년 차이가 안 나는데도 사람들의 고민의 방향이 달랐구나. 그렇지. 달랐구나. 너무 급격하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편차라고 해야 되나? 내가 내 나이 때에 지금 내 나이에 그 성인을 중학생 시점에서 봤을 때 되게 어른스러웠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나이가 됐잖아. 아직도 애야.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봐요. 그 심정 저도 느껴요. 똑같아요. 진짜. 이 인간 언제 철드나? 저는 이제 친척집에서 만난 그 삼촌한테 나이 몇이니까 30이라고 하니까 30이면 아저씨네니까 내가 30인데 왜 아저씨야? 근데 저는 그때 뭐 10대 후반이었으니까 30이면 아저씨죠 하고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30이면 발발한 청년 하다못해 애죠. 애. 근데 와 그게 그때는 근데 아저씨 티켓어요. 그때 양복 입고 막 30에 벌써 이렇게 오면 그렇지. 우리 그 10대 한 후반 그렇지. 입도 안 된 입장에서는 정말 아저씨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남녀 결혼도 빨랐어요. 벌써 뭐 한 23, 4? 아, 그렇죠. 여자는 보통 뭐 23, 진짜 셋, 넷이면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는 군대 갔고 와도 27, 8. 네, 27. 군대 갔다가 조금만 자리 잡으면 바로 결혼하고 했으니까 둘 다 30 안 넘어서 결혼했죠. 지금은 아니죠. 막 남자는 이제 막 39세, 막 40세 점점 일하고 여자도 진짜 점점 40자 전에만 결혼하면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 수면 연장의 꿈 종근당인가 녹십자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광고 코프인가요? 광고 카피 있는데. 뭐 불가리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녹십자 아니면 종근당일까? 네, 근데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뭐 하여튼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늦춰지고 또 늦춰진 마당에
늦춰진 건 늦춰진 건데 어떤 하여튼 사회 구조적으로 애를 낳기에는 점점 힘들어져가는 세상. 네, 뭐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요즘 출산율하고 TV 매체 각종 매체들이 막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별로 뭐 좋아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앨런 머스크라고 예. 지구상에서 가장 1위로 소멸할 나라가 우리나라네. 그렇죠. 인구 지금 감사를 보면. 이 자식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네. 아 근거는 출산율이에요. 지금 0.71인가 0.72. 그러니까 원래는 2를 안 넘으면 소멸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남녀가 결혼해서 낳는 거기 때문에 2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사고로도 죽으니까 실제로 딱 2가 되면 인구가 감소한데 우리는 2는커녕 1도 안 되고 0.72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대만 거치면 뭐 망한다 소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던데 근데 실제로 그게 말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뭐 한다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세계 인구는 지금도 좀 성장세는 주춤할 망정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자체가 이미 늘고 있으니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텐데 솔직히 인구도 언젠가는 그 정상을 정점 찍으면 사실 내려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지구가 네. 미스테리한 존재야. 왜요?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석유 파동을 2번을 겪었거든. 네. 그렇겠네. 그래서 막 그때 영화도 아주 비관적인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막 특집 시리즈 해가지고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화장을 해야 되는데 석유가 없어가지고 와. 그리고 그걸 시체를 운구를 해야 되는데 차 기름이 없어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뭐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아. 아마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미 70년대 후반에 지구 석유 자원은 5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다. 그쵸, 그런데 지금도 퍼내고 있네. 예, 그렇죠. 전혀. 그때 과학자들도 물론 근거가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수출을 금지했다니 미국 올해 작황이 안 좋다니 하면서 끊임없이 식량 위기가 온다 하는데 안 왔어요. 이게 또 거의 뭐 일부에서는 식량 가격이 오히려 전쟁 전으로 되돌아갔대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전쟁 전보다 19%인가 떨어졌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뭐 없던 식량이 솟아 나왔나? 뭐 어디서 나왔나? 근데 그게 맞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 세계 땅 중에서 지금 놀고 있는 땅이 꽤 있대요. 미국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서 땅이 노는 이유는 단지 농사를 지을 땅이 못 돼서가 아니라 그냥 식량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크게 높지 않으니까 뭐 이거에서 들이는 노력 대비 안 나오겠다 싶어서 그냥 놀리는 건데 식량이가 올 것 같으면 식량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되겠네 하고 농사를 지으면 금방 식량이 나와요. 나오면 다시 식량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래요. 석유도 마찬가지로 뭐 그거 똑같아요. 그때 유가가 훨씬 낮았으니까 그 유가 갖고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아예 버려뒀던 것들이 유가가 점점 여기 괜찮겠나 하고 퍼내면 그 퍼낸 것 때문에 다시 값이 떨어져요. 그런 거죠. 공급도 늘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떨어지는 거죠. 식량 석유도 안 떨어지고. 근데 뭐 짧은 뭐 지식이긴 하지만 뭐 세계 4대 그 곡물 그 회사가 있다더만. 네, 뭐 1위가 뭐 몬산토인가 그렇고. 네, 뭐 카길부터 시작해서 그랬죠. 근데 또 얼핏 듣기에 얘네들이 주요 그러니까 세계 그 국가별로 주요 그 항만에 항구에 곡창 그 창고를 갖고 있대요. 야, 그걸 또 우리 포스코가 그 사업을 한다 그러더만. 야, 멋있더만. 그러니까 철만 쇳덩어리만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야, 그것도 백년지 대계를 사업 다각하죠. 나 이 정치하는 애들 포스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나 그때 깜짝 놀랐잖아 이명박 때. 포스코하고 KT가 정부의 만만한 밥이죠. 그 구성원들 진짜
아 저거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겠죠. 근데 뭐 국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죠. 포스코도 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본 배상 청구권으로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은 예. 야 박정희가 박태준한테 야 만들어봐 이제 물론 뭐 지시하달 그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터치를 안 했다더만 그렇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또 알아서 뭐 보고하고 네, 상납하고 뭐 그렇겠지만 네. 또 저기 막 비하인드로는 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뭔가 얘기하려면 좀 딱 떨어지는 맛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네. 이런 또 비하인드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안 되죠. 뒷맛이 씁쓸한 대화가 그렇죠 항상. 근데 그게 참 이게 뭐랄까? 근데 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름 또 상황을 또 그 상황 속에 이렇게 포지션 취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좀 하이 레벨? 네. 하이 레벨? 근데 이런 애들은 정권 바뀌면 다 깜빵 가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화가 된 좋은 점도 있고 한데 대신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없이 어제 잘하던 사람이 오늘 깜빵 가거나 어제 잘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직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잦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뭐 또 민주당이 뭐 수박 그래가지고 뭐 그런 세력이 있고 또 뭐 국민의힘? 국민의힘? 무슨 국민의힘이야. 이름은 일단 그렇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이게 또 얘네들 또 세력도 중에 이거 세력 연장 생명 연장이 아니라 네. 권력 영장의 네, 꿈 영화 가진 사람 있죠. 만년지대계. 네, 만년지대계. 네. 그리고 이게 한번 그런 정치 제도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손손 헤쳐먹을 수 있대더만. 그 모티브가 그 일본이래요. 네, 뭐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지 아빠가 뒤지면은 그 아들한테 그 자기 지역구를 세습하는 게 그렇죠. 합법이래더만. 아니 뭐 합법이긴 아니 어쨌든 선거를 뽑히는 거예요. 지역구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본 말로 지 나와버린 거야. 네, 뭐 영주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걸 절대 안 내준대요. 네. 근데 만약 대가 끊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를 꿈꾸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니 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지탄의 대상이고 욕 먹을 짓도 하고 뭐 처음에는 혁명이었다가 뭐 쿠데타로 바뀌고 이제 뭐 죽어서도 뭐 천만양념이 갈려 있는 인물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데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을 한국적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분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후대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써먹고 있단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야, 이건 또 뭐 어떤 개념인지 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기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그쪽은 복지제도 때문에 민주주의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융합하겠다가 사회민주주의인데 그거 말고 우리는 그런 복지보다는 기업한테서 하겠다, 기업 위주로 가겠다 해서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국민한테 자유를 더 주겠다가 아니라?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그런 요소 복지제도를 도입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은 기가 막히네. 말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치사 또 어떤 이념적인 뭐라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 벌써 돌아가신 지가 79년도 10월 26일이니까 79년도 80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79년도지. 그럼 벌써 한 3, 40년 됐잖아. 그렇게 됐나? 그렇죠. 80년으로 치면은 2000년, 2023. 한 82년인가 한 3, 4년 됐네. 그때 읽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온 한국
전통의 자유민주주의야. 전 자유민주주의. 아 진짜. 그러면 그래서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어쨌든 서울의 봄을 통해 가지고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국민들이 쟁취한 거 아니에요. 야, 요거를 뭐 미국의 그 뭐 민주당과 공화당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또 뭐 우리하고는 또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독일의 뭐 그 어떤 뭐 집권 내각이 또 난 절대 일본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야, 우리나라 정치인들 일본 무지하게 벤치마킹 하려고 그렇죠, 뭐, 무지하게 쓰더만. 차라리 일본은 그 정치 연수 그쪽으로 안 보내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으로 보내. 근데 그 일본이 바로 영국이나 독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변형시키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본 변형시켰는데 아주 지네들 입맛에 잘 변형시켰단 말이지.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주도하에 예.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참 희대의 진짜 걸작 중에 걸작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박정희가 만들어놨어. 그래서 자기가 뭐 유신 뭐 뭐라 그래 개헌을 통해 가지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그랬으면은 그게 통과가 돼 가지고 안죽국 했으면은 야, 그 박지만이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됐겠죠. 또 뭐가 비극적으로 뭐가 됐겠죠.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섬찟해지네. 필리핀도 뭐 마르코스가 그렇게 어떻게 하고 해도 마르코스 딸이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또 마르코스 딸이 바로 된다고 나오긴 해도 아들이 됐잖아. 아들 안 됐죠. 지금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아들이야. 근데 바로 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좀 뭐 두테르테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제 얘기는 바로 되더라도 바로는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무슨 왕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르코스도 벌써 퇴출당한 지 벌써 한 3, 40년 됐을걸? 예. 그러니까 마르코스 그 유명한 그 이멜다하고 같이 퇴출당한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 중간에 뭐 코라손 아키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두테르테 거쳤다가 간신히 된 거지. 아니, 그냥 근데 마르코스를 바로 안 하는 회기를 한 거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30년 그러니까 나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마르코스가 정권에서 물러날 때 태어난 애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거나 40대 초반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이 마르코스의 뭐 폭정과 학정과 그 독재의 어떤 그거를 경험은 안 했을, 얘기만 듣는 거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은.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핸섬해. 그러니까 이게 와요. 막 미국 유학에 영국 유학에 막 되게 핸섬. 또 아버지 스라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컸겠어. 개기름 쫙쫙 흐르고. 근데 뽑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마르코스가 뭐 폭정을 했는지 뭐 그건 이제 들어서 얘기지. 직접 체험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얼마 전 박정희 딸 박근혜가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가 정치적 영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잘했으니 잘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 프랑스 사람도 TK가 키운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도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잘났지만 3세 뭐가 있어? 그래도 뽑았어요. 걔는 선거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래요. 투표를 가장한 몰아주기 아니면은 그 뭐랄까? 자기 그러니까 기득 유지를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세몰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유지, 그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추억팔이에요. 내 그 시절 젊은 나에 대한 추억을 던지는 거예요. 박근혜도 똑같은 거예요.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는 사람의 대부분들은 그 시대가 정말 좋았다기보다 그 시절의 젊은 자신, 청춘이었던 자신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렇지.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무리 못 지은 얘기가 이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하에 5년 단임제를 뭐 8년 연임제 미국처럼 안 따라 해도 돼.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지금 너무 뭐랄까 독점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견제할 수 있는 내지는 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또 한국만의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지금 많이 세계 이렇게 표방하고 수출도 하고 네. 또 같이 향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혜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게. 정치권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일본식의 그러니까 뭐 서구 유럽식의 내각제를 통한 네. 의원 정당이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 독점 권한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거 말고 네. 한국적인 그 이데올로기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정치 용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네. 거기에 대한 개념들은 좀 나같이 미약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게 막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한 5년 단임제를 가둔하면 좋다고 봐.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견제하거나 내지는 같이 그 권력을 너무 휘두르지 않는 선에서 독특한 한국만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 네. 권력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머리를 맞대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시간을 거쳐 자기한테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다 시간은 좀 더 필요한데 좀 더 거쳐서 우리 한국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민주주의를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내려놓을 줄 아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예,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먹방 토크는요 여기 이 두 가지로 하고 예, 음주 토크까지 해서 겸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예. 백주 대낮부터 횡설수설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